저는 오픽 AL은 왜 땄을까? 굉장히 많은 자괴감이 느껴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영상은 월드잡 호주 일경험 지원 사업 웰 프로그램의 후기입니다. 이 지원 사업에 대한 각종 장단점을 여과 없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개월에서 4개월 정도 인턴십으로 잠깐 해외에서의 일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길 추천 안 하는 대상은 해외 취업을 너무 하고 싶어서 마음을 아예 굳힌 분들입니다. 해외 일경험 지원 사업은 짧게 해외를 갔다 오고 싶은 사람에겐 그냥 일도 적당히 하고 경험하고 즐기고픈 사람에게는 괜찮지만 진짜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실망스러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워홀 비자를 발급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워홀 비자로는 이거 끝나고 다른 오피스 잡을 하기에 제약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월드잡 호주 해외 일경험 후기들을 블로그에 쓰고 나니 댓글들이 참 많이 달렸는데요. 한 대학교에 신문 만드는 분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해외 일경험 지원 사업을 다루고 계시다고 해서 제가 괜찮다면 인터뷰에 간단히 답해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어요.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해외 일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얻은 가장 큰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두 번째, 해외 일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불편한 점이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없었나요? 였는데요. 사실 제가 여기에 처음에 너무 인성 레전드로 답변을 드린 것 같아요. 뭐라고 답변 드렸냐면 부정적인 것만 답변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정말 일경험 지원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글을 조금 쓴 다음에 부정적인 후기를 쓴 다음에 받은 댓글이어가지고 그 잔상이 아직 남아 있었던 거죠. 아무튼 요즘 문의 댓글을 참 많이 봤는데 사실 하나하나 다 답글을 달기 벅찰 정도예요. 그래도 천천히 다 답글을 달 예정이니까 궁금한 점은 제 블로그에 또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인터뷰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 드렸는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월드잡 해외 일경험 웰 프로그램 지원 사업 후기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었던 참여하면서 얻은 가장 큰 것, 제가 여기에 뭐라고 대답을 드렸냐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직무와 안 맞는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되겠다는 깨달음. 저는 전공과 직무가 관련이 없어도 회사 네임밸류를 보고 일경험을 선택한 케이스입니다. 뼈저리게 후회하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무와의 적합성임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어요. 이거는 제 블로그를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제가 직무가 안 맞아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정말 매일매일 자괴감을 느꼈어요. 내가 이러려고 호주에 왔나? 내가 이렇게 정말 매일 일 못하는 취급 받으려고 호주에 왔나?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일 못하는 게 당연하죠? 제가 공부했던 그 내용이랑 전혀 다른 일을 하게 됐으니까 당연히 못하죠. 근데 그때는 나 왜 이렇게 일을 못하지? 하면서 굉장히 슬퍼했었던 기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외 일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불편한 점이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없었나요? 이게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근데 또 이거는 너무 개인적인 생각들일 수 있으니까 그냥 간추려서 얘기하면은 저의 답변은 한 가지만 뽑아보자면 일하게 될 회사의 환경에 대해 설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팀원 중 한국인 비율은 몇 명인지, 업무 시 영어를 사용하는지 등을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영어로 일을 해보러 갔다가 회사에서 영어 쓸 시간이 별로 없어 실망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네, 저는 영어를 업무할 때 쓰고 싶어서
호주 해외 일 경험을 선택한 케이스예요. 또한 제가 경험한 것처럼 한국계만 가득한 팀을 만나버린다면 정작 호주 와서 영어로 일하지 못하는 상황에 괴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월드잡 공고가 그렇듯이 한국 회사에 외국 지사인 경우도 많고 한국계 회사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알아보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졸업하지 않은 분들은 생애에 한 번 주어지는 이 워홀 비자를 이렇게밖에 못 쓰고 학교에 돌아가야 된다고 그거에 불만족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국계가 가득한 회사에서 일했던 후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실은 저는 저의 회사 팀원이 전원 한국계인 걸 여기 와서 알게 됐고 그 회사에 지원한 걸 너무나도 후회했습니다. 왜냐면 회사에서 유일하게 제가 영어를 쓰는 시간이라곤 점심시간에 라운지에서 싸온 도시락을 다른 팀원들과 먹을 때뿐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점심시간에 라운지에서 싸온 도시락을 먹을 때만 영어를 쓸 수 있다면 저는 오픽 AL은 왜 땄을까? 굉장히 많은 자괴감이 느껴졌고요. 호주까지 와서 영어 쓰면서 일을 하지 못하니까 이 해외 인턴이 무슨 의미인가 싶었어요. 물론 월드잡에서 연결해주는 회사들이 전부 이렇지는 않을 테지만 저는 정말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글을 블로그에 올리니까 댓글로 저희 회사도 이렇게 한국 분들만 가득하세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꽤 계셨는데요. 겪은 일이 굉장히 이 해외 일경험 웰 프로그램에서 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당시 어느 회사에 지원할지 고를 때 회사 네임밸류만 보고 지원을 했고 그 회사를 인턴으로 붙어서 참 기뻤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호주 도착하니 업무할 때 전혀 영어를 쓰지 않는다는 점이 결국 저를 정말 미치게 했고 이런 걸 월드잡에서 미리 알려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통이 제대로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좀 월드잡에서 공공연히 밝히지 않는 사실이니까 제가 습니다. 블로그로 물론 같이 일 경험을 갔던 분들 중에는 아예 호주 현지인들로만 구성된 조그만 중소기업에서 일하게 된 분도 계셨는데요. 물론 그런 회사들은 이름도 못 들어본 회사라 제가 지원할 때 고려도 안 한 회사였어요. 근데 현지 중소회사에서 일한 분은 본인이 영어 회화를 잘 못해서 힘들었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워서 배가 아팠어요. 당신과 나는 회사가 바뀌어야 됐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영어를 쓰며 일하고 싶어서 정말 부단히도 노력해왔고 영어 실력 키우랴, 해외 취업 정보 얻으랴, 그 와중에 포트폴리오도 만들랴 참 바쁜 나날들을 보냈는데 왜 저보다 준비가 안 된 분들이 제가 바라던 기회를 이렇게 덥석 얻는 건지 굉장히 배 아파했어요. 정말 배 아파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아닐 수도 있음을 깨달았고 그 괴로움에 저는 눈물로 밤을 지샜습니다. 영어를 쓰고 싶어 죽겠는데 일터에서 쓸 수가 없는 그 슬픔을 누가 알겠어요. 그렇게 호주 일경험 인턴 3개월을 정말 만족스럽지만은 않은 상황들로 보냈습니다.